전통 발효를 연구하는 한약사가 만든 탈모 샴푸 AHK 울트라 탈모 샴푸 2014년부터 입소문만으로 꾸준히 판매가 되다가요, 처음으로 제가 진행하던 그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를 했었던 제품인 건 아시죠? 식약처에서 탈모 증상 완화 인증을 받은 건 물론이고요, 민감성 두피에 효과가 있는 두피 친화적인 성분인 코퍼 펩타이트, 비오틴, 징크, 피리치오넥, 레티닐, 팔민테이트, 판테놀을 함유해가지고 두피 영양 공급에 아주 집중한 그런 샴푸라는 거는 아시죠? 샴푸를 할 때 이 가중되는 손상 같은 거를 최소화하려고 실리콘이라든지 유화제 같은 인공 계면 활성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향료, 파라벤, 에탄올, 착색료 이런 거 등등을 함유하지 않았고요. 18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어성초, 자소엽, 녹차, 병풀, 하소, 뿌리, 알로에 베라잎, 산초, 스테비아, 쑥, 창포, 소나무 등등을 집중적으로 배합했다고 합니다. 샴푸를 하고 나면 확실히 모발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소중한 두피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AHK 울트라 탈모 샴푸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오늘은 국내 살인 사건. 네. 5번째네요. 5번째. 5번째인가? 네. 5번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홍 박사랑 할 때, 우리 홍 박사님하고 할 때 어머니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사실 뭐 사건의 어떤 그 수사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일목연하게 그 진행 과정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워낙 그 사건의 성격이 그렇죠.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그 불편해서 저번 주에 이제 연건영 교수랑 할 때는 약간 수위를 조절을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조절을 한답시고 네네. 이제 그 수원 그 세모녀 사망 사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아주 그것도 잔인한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찌개기에서.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약간 수위 조절한답시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구독자님들한테 촉탁살인이라든지 자살 방조죄 같은 거 네. 관련돼서 이제 법리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골랐는데 네. 잘못 골랐던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수위가 약하지. 조절이 된 게 아니라 더 가중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 그렇죠. 내용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미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눈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던 구글의 AI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네. 부분과 관련된 살자 관련된 거 네. 뭐 이런 거 용어만 나오면 잘라요 걔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못 알아듣고 모르니까. 기계다 보니까 맞아요. 감정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입력시켜준 대로 살자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 뭐 이런 거 내 말 풀어 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하여튼 뭐 이런 거 등등 용어만 나오면 무작정 이른바 얘기하는 노란 딱지 딱 붙여가지고 노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이제 뭐 그 방송에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 딱 가니까 그래도 우리 제작진에서 그때까지 여기서 채팅하고 계셨어요. 야 이거 노딱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다. 요 실시간 채팅이 딱 끝나면 그 사이에 편집을 새로 해뒀다가 그거 그냥 삭제하고 다시 재업로드한다.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하는 바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노딱 있었는지. 떨어져가지고 노란 딱지 떨어져가지고 이거 문제 있었는데 왜 뭐 이러다가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작진한테 미안하더라고. 사실은 더 해야 돼서 내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오기가 좀 있어요. 그거 자꾸 구분하고 가리다 보면 우리 사건 설명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막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막 부추기는 맥락에서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는 전 걸러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이렇게 범죄라는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맥락에서조차 이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구글 AI의 한계 같아요. 그게 AI의 한계죠. AI의 한계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원본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악착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우리 제작진이 늘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님도 그냥 노란 딱지 떨어져 갖고 성인 인증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나오면. 경우가 혹시 있어도 불편하시겠지만 예, 예. 그게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불편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 우리 금요일 것도 그러니까 그 한번 그런 공지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증하라고 성인 인증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조금 보기 쉽게 좀 정리해서 왜냐면 그럴 지금 거리가 많잖아요. 우리 방송이.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그 힘드시게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가지고 막 그러시면 불편하실 수도 그러면 있으니까. 일련의 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성인 인증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차례차례 대처하실지. 누르고 뭐 누르고 이거 네. 한번 이거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또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한번 해야죠. 구독자님들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그 선정한 국내 살인 사건은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화두 같은 거를 선정을 했어요. 네. 한 번 정도는 이 화두를 꺼내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건은요. 네. 2010년 12월 5일 날 발생했습니다. 2010년 12월 5일이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 예, 일요일 날 06시 30분경에 아침 꼭 예, 떠지네요. 꼭새벽입니다. 예, 그리고 12월 5일이면 아직 깜깜할 때. 그렇죠. 예, 해가 안 떴을 때예요. 6시 30분경에 서울시 서초구 예. 잠원동입니다. 네. 잠원동에서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시간대에 잠원동 쪽에 이제 집이 있나 보죠. 네. 귀가를 하던 26살 먹은 김 씨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아파트 입구 정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불쑥 어떤 남자 하나가 달려듭니다. 그 사람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휴. 그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김 씨의 등, 그러니까 뒤에서 급습한 거죠. 등. 예. 그리고 쓰러지니까 허벅지 옆구리를 마구 찔렀어요. 왜 찔렀을까? 그냥 뭐 무차별 공격을 했고요. 아유. 그 공격이 있은 다음에도 이 김 씨는 즉시 그 자리에서 쓰러지진 않았어요. 살겠다는 그 이제 의지 때문에 예. 도망을 칩니다. 오. 찔리고도 도망을 쳐요. 예. 막 도망을 치는데 쫓아와요. 뒤쫓아와요. 그 공격한 놈이 그렇게까지. 계속 뒤쫓아와요. 그리고 결국 피해자가 도주해서 큰 길 쪽으로 예. 이제 골목길에서 큰 길 대로변 쪽으로 이제 거기 들어서게 됐어요. 대로변 쪽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때는 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쫓아오던 이놈이 포기를 하고 예. 이제 다시 이 범행 장소 지가 범행했던 그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서 잠시 주변 살펴보고 서성거리다가 예. 어디론가 싹 사라졌어요. 어휴. 자, 문제는 그 칼에 찔린 겨우 도망친 현장을 피한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천주교 성당 앞에서 예.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요. 어떻게 됐어요? 생존하시고 도망까지 가셨잖아요. 천주교 가시던 신도분이 발견해서 신고한 것 같은데요. 예.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과다출혈로 아유. 사망했습니다. 아유, 안타까워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이건 뭐 이 사건은 바로 이제 신고가 됐겠죠. 119에다 먼저 아마 신고를 했던 것 같고요. 예. 119에서 병원에 이송하고 바로 뭐 동시에 서울 서초경찰서 관할이거든요. 네네. 서초경찰서로 이제 그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피해자가 발견된 성당으로부터 역산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이렇게 도망쳐온 그 네. 동선을 피자국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꾸로 찔려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역으로 동선을 추적해서 이제 가 보니까 예.
성당으로부터 한 블록 뒤편에 있는 예.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란 거죠. 쓰러진 지점에서 피자국을 따라서 가니까 예. 원래 이놈이 공격했던 그 지점, 그게 아파트 앞이에요. 예. 거기가 딱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왜 그거 바뀌었어요? 주변에 CCTV라든지 이런 거를 경찰이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럼요. 예. 범행이 아파트 입구에서 이루어졌어요. 입구. 그러면 CCTV 있지 않아요, 교수님? 범행 장면이 네. 그 불행 중 다행으로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2010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맞네요. 깜깜할 때고. 깜깜할 때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겨울에 예. CCTV에는 성해가 많이 껴요. 그렇죠. 그 기온 앞에 온도 때문에 이 성해가 많이 뿌옇게. 껴서 그게 선명하게 안 보인다는 그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CCTV에 그 카메라에 네. 렌즈 있는데 여기 코팅을 수처리하는 거 어. 요거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네. 많이 써 의견을 올렸는데 네. 돈이 엄청 드네요. 돈이. 아, 비싸요 또. 그게 또 카메라 이 코팅한 그게 돈이 많이 든대. 어.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래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근데 나는 내 생각은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쓴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죠. 내 목숨과 생명과 이 안위가 연결된 문제에 돈을 쓰는 것 같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디 뭐 허튼데 안 써도 되는 돈, 그 아까운 세금 그런데 흘려보내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잘 짜가지고 꼭 필요한 거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때도 시도 없이 보도블록 맨날 갈지 말고요. 그 새 거를 왜 자꾸 작년에 갈았던 거 또 갈고 또 또 보도블록을 저는 갈아도요. 망가진 부분은 좀 개비하는 식으로 해야지. 하고 아닌 데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왜 통으로 항상 뜯었다 붙였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1년 해마다.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이런 거 이거 얼마나 필요해요? 선명하게 CCTV 보이게 앞에 그 카메라 코팅 같은 거 돼 있는 이슬 성에 같은 거 안 맺히게 네. 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이때 12월이기 때문에 오전 06시 30분은 어두운 시간대 분명하고요. 깜깜하죠. 네. 해도 안 떴고 그러니까 범인의 얼굴 식별은 불가해요. 아, 찍혔는데. 이게 제가 제일 일선에서 수사하면서 답답했던 게 이겁니다. 오히려 CCTV가 아예 없어버리면 답답한 게 덜해요. 어차피 안 된다 그냥. 그러면 없다. 발로 뛰어서 다른 단서 수집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이씨 CCTV는 나오는데 아무리 수백 번을 돌려봐도 거기서 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희망 고문이지 뭐예요? 속상해요 진짜. 여기도 얼굴 식별은 불가능하고 이제 그래도 실익은 있죠. 그 사람의 행동가짐이라든지 체격, 뭐 옷차림 정도는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건진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옷차림에서 후드티를 입었다. 젊었어요? 그다음에 운동화를 신었다. 오. 요 정도는 CCTV에서 건졌고요. 예. 그러면 운동화 신고 후드티 입고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볼 때 이건 20대다. 젊은 사람. 20대 초중반의 남자일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나왔어요. 뭐 더 넓게는 네. 뭐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어요. 조금 넓게. 예, 넓게 본다면 그렇지만 얼굴의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건졌다면 이거 하나 건진 거예요. 예, 그래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사망한 피해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살 남성입니다. 예. 그리고 범행이 있던 아파트 주민은 아니에요. 그 아파트 앞에서 범행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아파트 주민은 아니에요. 그 근처에 예, 가까워요. 빌라에서 어.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아이고, 이런 청년을. 이 피해자가 발견된 성당과 100m 거리. 아이고, 다 왔어요, 바로 집. 다 왔는데. 그러니까 집 쪽으로 뛰어가다가 성당 앞에서 쓰러진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공격을 받고 막 집 쪽으로 간 거죠. 집 쪽으로 살려달라고. 그런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성당 앞에서. 집을 100m 앞둔 성당 앞에서 그대로 퍽 꼬꾸라졌고 거기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망이 있기 2달 전에 이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시작을 하니까
그죠. 밤새가면서 일한 거예요. 하는 우리 요즘에 우리 제작진들 맞아요. 거의 밤샘 작업해요. 집에 제때 퇴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구독자님들한테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 만들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양질의 어떤 그 영상 만들어서 제공하자.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백지에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아마추어들끼리 뭉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밤샘 작업은 이제 여벌로 합니다. 뭐 저도 매일 근데 이건 있더라. 뭐요? 전에 내가 하던 프로에서는 네. 그 주에 할 것만 내가 열심히 챙기느라고 바빴었어요. 네. 네, 사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왜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요즘에는 저도 여기서 같이 앉아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전에 뭐 인터뷰 해놓은 거 그 기록들 참고 자료 다 뽑아가지고 내 거라고 살인 사건을 몇 건씩 미리 앞서서 지금 땡겨놓고 있어요. 몇 건을 더 많이 뽑아놨어요. 그리고 먼저 뽑아놓으니까 또 읽으면서 보완할 거를 또 또 확인하고 하시고. 또 집어넣게 되고 이러더라고. 야, 그래서 주인의식 그렇죠. 하나 봐요. 맞아요. 응.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서 주인 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노예로 산 세월은 참 아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초등학교 동창생들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늦게 들어오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 따지고 보면 날밤 새고 들어온 그쵸, 거예요. 밤새고 6시 오죠. 30분이니까. 네. 자,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 들어가야 되죠 이거.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합니다. 네. 피해자와 범인이 사실 나이 또래를 보면 얼추 비슷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비슷한 그 또래의 남성이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네. 혹시 두 사람이 아는 관계 그래서 뭔가 감정이 있어서 예. 이래서 이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예. 이렇게 판단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이것들 이거 범인 새끼고 나이대 보니까 이 피해자하고 뭐 아는 것 같은데 예. 피해자한테 무슨 감정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무슨 말다툼 뭐 이런 것도 없이 우당탕탕 뛰어가가지고 마구 공격했잖아.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막, 나타나서. 네. 그렇다면 이거는 피해자가 그때쯤 거기를 올까라고 예상을 하고 예.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흉기를 들고 대기하다가 옳지 너 왔지 그 바로 공격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건 더더군다나 아는 사이일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죠. 면식 뭔가 관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감정 원한 예, 이런 거. 거기다가 예. 한번 찌르고 나면 말해야 되잖아요. 예. 도망쳤잖아요 피해자가. 예. 쫓아가면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정이 있으면. 아주 기필코 어떻게 예. 해코지를 하겠다. 원한이 사무친 거잖아요 이게.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는 거. 예. 이거 그리고 경찰이 그 질겁을 한 게 있어요. 뭐요? CCTV 동영상을 보면 얼굴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 거기에서 쫓아갔다가 놓치고 온 거에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는 게 보여요. 돌아왔을 때요? 예, 그 CCTV에 비친 모습이. 어머, 그럼 큰 길로 가갖고 더 이상 못 막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왔다 갔다 해요. 어머. 원래 거기서 범행을 하고 또 놓쳤으면 누가 쫓아올까봐 빨리 냅다 튀어야죠. 도망가서 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큰 길까지 쫓아가서 막 찔르면서 쫓아갔다가 거기서 놓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쫓아가고 예. 다시 지가 공격한 지점으로 왔어요. 예. 그 CCTV가 보여요. 예. 거기서 막 칼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분해서 죽겠다는 듯이. 실패해서 놓쳐서. 이제, 예. 놓쳐서.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경찰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피해자하고 감정 관계가 굉장히 많다. 예. 이건 확실히 원한 내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치정으로 엮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정도면 교수님 보통 원한도 아니고 진짜 예. 상당히 큰 원한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그 당시에는 2010년 당시에는 묻지마 범죄 혹은 무동기 범죄라고 불렸지만 요즘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범죄. 부르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원어로 뭐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묻지마 범행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노인이나 여성 약자를 공격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게 더 많거든요. 예. 이렇게 건장한 청년을
이상 동기를 가진 놈이 공격하는 거 그것도 저 머리 엄청 굴려요 대가리. 그럼요. 지가 제압할 수 있는 사람 공격하거든요. 손쉬운 대상을 피해자로. 저 조선인이 뭐 그동안 우리 일어났던 사건 보세요. 맨 약한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맞아요. 지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공격 비굴하기까지 해요. 이상동기 새끼들이. 응. 근데 여기서는 26살의 건장한 청년을 공격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상동기 범죄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게요. 그 강도는 배제했어요. 애초부터 뭐 그러게요. 뺏으려는 그 시도도 시도가 없었고 없었어요. 또 뭐 강도 행각이라면 돈만 뺏으면 그만이지 한 대 찌르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강도는 이미 실패했으면 쫓아 안 가요. 거기 그럴 지가 필요 도망가지. 없죠. 그럼요. 가방만 그러니까- 확 낚아채가지고. 네. 응. 그리고 일단 돈 뺏으려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해서 도망가 버렸어. 응. 그러면 거기서 지도 냅다 반대쪽으로 쳐야죠. 도망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는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제 추정하는 건 딱 이상 동기 범죄도 아닌 것 같고 예. 이상 동기 범죄 치고는 대상자가 26살 건장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 반하는 거예요. 100%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아는 사람이야. 감정 있는 사람이야. 기다렸던 거야. 네, 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든지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인 그리고 이제 같이 사업 시작한 친구 등등을 상대로 해서 최근에 누구하고 감정을 상할 만한 예. 그런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연인 관계. 그 한참 젊은 나이에 그렇죠. 이제 연인 관계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혹시 이 사망한 청년의 이 여성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응. 그 이 여성이 그 전에 이 공격한 놈하고 사귀었다가 지금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도 경찰이 차관을 좀 한 거예요. 네네.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다 아니에요. 다. 이거는 뭐 감정 살 일도 없고 최근에 시작해서 네. 친구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연인 관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고 뭐야.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아주 원만한 이 청년이래요. 성실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를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아이고. 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요. 속상하더라고 이거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제 막 평소에 막 다른 사람한테 화도 잘 내고 막 이렇게 시비 걸고 막 이러면 이제 원한 살 일이 많을 그렇죠. 텐데 감정 사는 사람 많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무슨 원한을 살 게 있겠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있는 이제 이 부장님이나 범피드나 누구한테 생전 시비 한 번 안 살 소리 하는 사람들. 나는 좀 왈랄랄 하는데 근데 왈랄랄 하는데 나는 또 마음이 엄청 여려갖고 금방 깨져. 맞아요. 자 이러니 참 이거 답답해지는 거지 경찰이. 어이구 뭐지? 또 혹시 이제 경찰이 또 뭘 생각했냐면 12월이잖아 바야흐로 연말. 송년회 이제 막 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또 술자리가 잦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창업을 하면 또 술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고 관계자들 만나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살짝 시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술자리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뭐가 경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아예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시비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예. 아 속상하더라고. 그러면 피해자를 알면 알수록 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네. SNS 기록 같은 거를 전부 수사해요. 네. 피해자. 역시 누구하고 갈등 시비 흔적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까 도대체? 자 그러면 돈 문제 예. 금융거래 내역까지 싹 조사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금전 문제 그것도 전혀 관련 없어요. 아이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까? 예. 그래서 결국 피해자 주변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거는 실패했어요. 안 됐네요. 네, 그거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흐릿한 CCTV 하나가 오로지 이제 경찰의 수사 단서예요. 한 줄기 희망. 네, 한 줄기 희망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형사들이 수집한 CCTV는 이제 그 근처 걸 싹 파악을 해요. 네. 그랬더니 1770개예요. 많다. 그 인근이 많아요. 또 이게 서초구 쪽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는 딱 그 앞에서 아? 찍은 그거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 한 개가 딱 유일해요. 그 이후로는 얘가 어디로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 희한하네요. 인근을 막 넓혀까지 해갖고 1,700개 거의 2,000개 가까이를 다 수집을 해갖고 뒤집어 까놓고 눈으로 봤는데도 나오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거기에만 그 자식이 출연할 뿐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교수님? 아, 그러면 희한하네. 예. 이놈이 범인이 아파트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네. 아파트 담을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안 찍히는 그냥. 거기서 도로를 타고 아파트 앞에서 예. CCTV 비치고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도로로 도주를 했다면 이쪽에 있는 CCTV에서 잡혔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나와. 더 넓혀도 안 나와. 예. 양쪽으로 다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CCTV 비치는 데서 더 이상 비치지 않는 여기까지 비친다면 요 정도 가가지고 다음 CCTV 있기 전에 예. 아파트 담을 넘어간 걸로 보여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다른 출입구 네. CCTV까지 또 다 까지만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또 있고요. 예, 예. 이게 답답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형사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은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냥 모여 앉아서 어떤 날 하루 종일 전체가 예. 그 유일하게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만 수십 번 수백 번 돌려서 봤대요. 그거 하나. 다 앉아갖고 다 각자 계속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CCTV 이거 저도 수사해봤지만 계속해서 그 집중적으로 그 보자. 예. 그러면 그냥 범인이 그 걸음걸이가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눈은 피곤하지만 계속 보는 거는 권장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그러면 이놈이 혹시 어디로 넘어가 가지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망갔을 가능성. 네.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 인근에 버스 노선이 6개라고 그럽니다. 네. 버스 노선이. 그래서 범행 시간대 전후로 네. 버스 CCTV를 다 봐요 또. 아. 그 버스? 인상착의하고 예, 버스에 예. 탄 놈 인상착의하고 비슷하면 예, 예. 혹시 버스 그래서 탔을 수도 있으니까. 6개 노선 버스를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CCTV를 싹 가요. 예, 예. 물론 그 시간대에 통행한 버스겠죠. 그러겠죠? 그 버스만 예, 예, 뽑아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동의 인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 힘든 수사예요. 아이고 참.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예.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그 근처를 이동한 택시 CCTV까지 다 까요 또. 이 정도 하면 뭐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이게 이제 경찰들 지금 저는 참 편게 얘기하는데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 그렇죠. 그 근처 전후로 이동한 택시까지 다 확보를 해서 일일이 탈생기면서 블랙박스 다 까야 돼요. 네. 그게 블랙박스가 넘어가거든 잡아먹게 한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덮어쓰기. 네. 자꾸 덮어쓰기를 내가 잡아먹게. 형사 때 용어로 자꾸 잡아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형사들은 이게 덮어쓰는 거를 잡아먹기라고 그러거든. 왜 그렇게 험악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 덮어쓰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택시도 늦으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해야 빨리 해서 저 덮어쓰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범인을 찾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범인이 걸어간 것도 단서가 없고 버스 탄 것도 단서가 없고 택시 탄 것도 단서가 없고 이게 미쳐버려. 어떻게 날아갔나 어떻게 갔나?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그 귀신 감쪽 같은 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울 시내 그것도 최고 한복판. 한복판에. 예. 자, 현재까지 드러나는 범인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네. 영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둡고 흐린 관계로 범인의 얼굴 확인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착의 위주로 이제 사진을 뽑아요. 네. 이제 전체 몸체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탐문해요. 이제는 얼굴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요렇게 전체 윤곽이 뒤에서 이제 우리 홍 박사 딱 뒤도서 쓰면 홍 박사 뒷모습 딱 찍으면 홍 박사 아는 사람은 홍 박사인 줄 알아.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CCTV 영상이 나오면 일단은 예. 절대 포기 못해요. 그거 놓치면 너무 분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무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에서 CCTV가 아예 차라리 없으려면 없는 게 낫지. 애매하게 찍히면 그냥 나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형사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가지고 못 잡는다면 너무 좀 내가 무능해 보이고. 그 딜레마입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 너무 슬프고 화나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분하고 막 지나가다 뺨 한 대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거 있는데 내가 못 잡는다고. 내가 이거 난 진짜 무능한 형사다. 막 이런 생각 자체가 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미안해서 피해자 근처도 못 가기 시작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이제 내가 이거 못하고 이렇게 내가 무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가서 피해자 가족도 만나보고 피해자 쪽에 대한 조사를 막 성실히 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면목이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피해자를 자꾸 회피하기 시작해. 그냥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그러면 이 수사 실패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 형사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우리 후배들 이해가 가요. 예. 이 후배 2001년도면 내 후배 아닐 수도 있다. 2010년. 2010년. 아 그럼 다 후배. 하여튼 탐문을 이어가다가 예. 하나 걸리네. 뭐예요? 드디어 뭐가 나오나? 예. 마침 그 운동화 매니아가 있다 그래요.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들. 예, 운동화 매니아였던 한 청년이 예.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신발을 딱 보더니 이거 엔사. 예. 유명한. 엔사의 한정판. 예. 뭐 이걸까지 에어플라이트라는 게 있대요. 한정판. 에어플라이트. 이거 한정판인데요 하면서 이거 딱 알려. 이거 운동화 형사들은 절대 모르는 얘기야 이거. 그렇죠.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모으고 수집하고 뭐 그래요? 미창만 봐도 한정판 사고. 우리 사회도 다른 거 사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운동화 사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운동화 정말? 뭐 장사할래나. 그 있더라고. 이 청년이 딱 보더니 이거 엔사 비싸잖아요. 엔사에 이거 한정판 에어플라이트인데요.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형사들 여기서 번쩍했어요. 물론 가격은 뭐 하늘색인데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라고 해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것도 흔치 않은 그 지점이에요. 거기가. 색깔이. 예, 흔치가 않대요. 예. 한정판에다가 네. 이게 또 보통 운동화라 그러면 뭐 흰색이나 검은색 뭐 예, 이런 근데 건데 하늘색. 그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초 형사들이 번쩍했어요. 그러면 야 거기 착안을 했어. 야 이거 한정판이라면 네네. 사간 사람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고 네. N사 네네. 거기하고 대리점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또 수사를 들어가요. 왜냐면 판매되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막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예. 역시 거기에서도 안 나와요? 회사나 대리점에서 소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뭐 정교하게 사간 사람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회사 입장에서는 한정판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그 사람 한정판 사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VIP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VIP 관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실패했던 것 같고요. 예. 형사들 좀 한 번 또 맥이 빠졌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뭐요? 두 번째 특징. 네. 범행 과정에서 범인이 쓴 후드티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막 찌르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에 한 번 딱 벗겨진 적이 있어요. 이게 쓰고 있다가 한 번 벗겨져요? 딱 벗겨진 적이 예. 있어. 흐리지만. 예. 근데 거기에서 이 머리가 없어. 털이 머리털. 민머리야. 머리카락이 민머리. 없어요? 그러니까 삭발 상태인 거야. 박박 미른 거. 오. 그 상태였다는 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한정판 N사에 한정판 하늘색 운동화를 신었다. 예. 그다음에 머리는 삭발 상태다. 민머리다. 민머리. 예. 요 두 개는 엄청난 특징이에요. 근데 그 즈음에 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삭발이 유행했어요. 스킨헤드. 예. 스킨헤드라고 그러지. 일반. 예. 뭐 우리는 뭐 우리 같은 이제 고닥다리들은 옛날에 율브린너 머리라고 그래. 율브린너. 이 머리카락 없는 거요? 예, 다 그 율브린너라는 배우가 예. 완전히 머리 깎고 나오잖아요. 대장부리바 같은 거 찍었고 왕과 나 뭐 이거 찍었던 배우고. 누군지 알아요. 예. 율브린너. 예, 율브린너 머리라고 그러는데 스킨헤드라고 그러죠. 스킨헤드. 그렇죠. 예.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형사들이 혹시? 그러니까 걸칠 수 있는 데는 다 걸쳐. 그러면 스킨헤드 모임 동호회 또 쫓아가. 거기 가서 뿌려. 이런 사람 이 아니야. 사람 이 사람.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수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삭발 모임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맞고 부기 수사. 그게 뭐예요?
봐요. 예. 일단 CCTV 동선상에서 그 범인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고 예. 그 동선상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하여튼 범인이. 예. 그다음에 범인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없어요. 예. 그 근처 안 벗어난 거예요. 예. 그럼 범인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일 거라는 판단. 분명한 거는 지금 가려내지는 못했지만 네. 공격한 지점을 거점으로 해서 그 원내에 네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동한 게 없잖아. 그죠? 뿅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뭐 차 타고 나가거나 한 게 없잖아. 예. 그 공격한 지점에서 뿅 사라지기만 했지. 그 안에 있다는 소리죠. 그 속에 있다는 응, 거예요. 응, 이게 막고 딱 막아버리고 이제 하는 그자 아, 막아낸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예, 예. 또 이 도랑 개천이 내려가면 아래 위로 막죠. 예. 그러면 이제 물 있죠. 갇혔죠. 물은 다 퍼내면서 그래요. 그 고기 안에 있던 안에 고기는 그냥 포덕포덕 땅바닥 있죠. 이게 막고 푹이 수사예요. 아, 그런 이미지구나. 그래서 인근 주택, 예. 아파트 전수 조사를 들어가요. 그 범인의. 거기 범인에 예, 분명히 범인이 있다 판단하고. 그게 이제 막아놓고 퍼내는 수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막고 푸기. 그래서 인근 주택, 아파트 거기 전수주 조사에 착수를 해서 한 집 한 집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하는 형태의 수사를 합니다. 참 힘들겠죠. 진짜, 예. 정말 여기까지 하면서도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이 한 사람씩 형사 2인 1개조니까 2명이 한 사람씩 근처 아파트를 다 배당을 해. 니네 2명은 이 아파트 전체. 그러니까 진짜 혼자서 죽는 거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르내면서 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일이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뭐 2명이 또 동을 나눠서도 방문하게 돼요. 동을. 지금 막 너무 할 때 2명이니까 많으니까. 너는 301동 나는 302동 막 이렇게. 이가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에다 부탁해가지고 미리 협조는 또 다 해야지 이게 고고 가가오가지. 아파트에서 방송 안 해주는데 그 올라가면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열어주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리고 교수님 이게 또 한 번 갔을 때 못 보는 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럼 또 가야죠. 체크해놨다 또 가야 됩니다. 그 같은 아파트라도 몇 번을 가야 됐을 근데 텐데. 같은 아파트를 몇 번 가다 보면 짜증나더라고. 그렇겠죠 아무런. 지치더라고. 네. 해본 사람만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그런 거 보면 내가 이 사건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 정말 해보고 나는 떠드는 거거든. 그죠 교수님 해보셨으니까 이런 거 얼마나 힘든지 막 나는 공감하시면서. 이걸 정말 피땀 흘려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도 내가 강조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만요. 그렇죠 이 노고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이게 진짜 과정에서 쎄 빠지는 일인지를 모르도. 그래서 저 현장에서 제대로 구경도 안 했으면 이 범죄 사실 관련돼서 브리핑할 때 성의껏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성의껏. 자 예. 그러다가 예. 수상한 집을 하나 발견합니다. 드디어 뭐가 나와. 위와 같이 한 집 한 집 전수조사를 하던 중에 예. 한 집에서 할머니가 문을 열어줘요. 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예. 손주가 있을까요? 할머니라면 20대면 손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할머니 손주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있어. 몇 명이 있나요? 한 명 있다고 대답해요. 한 명. 손주 딱 한 명.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형사가 얘기합니다. 손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지금 없어요. 엄청 불친절해요. 없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고 뭐 문을 소리를 버럭 질러 막 화를 과민 내. 반응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과민 반응은 오히려 형사들의 입맛을 돋구죠. 왜 저러지? 예. 이거 봐. 왜 저렇게까지? 의심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예.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피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하는 그 할머니한테 무심한 듯이 예. 이런저런 말 걸어요. 그래요 할머니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걸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말을 걸면서 이상하기 때문에 예. 하늘색 운동화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슬금슬금 하면서 신발장을 딱 살펴요. 할머니, 그래요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식사는 하시고요.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예. 아이고 할머니 연세에 비해서 저 나이 안 들어 정정하시네. 보이시네, 정정하시네 막 이러면서 말을 계속 좋은 얘기를 붙여야지 할머니가 나가 소리 못 하잖아.
그게 할머니가 막 대답을 한꺼번에 밀리게 해야 돼. 막 생각하시게. 두 개, 세 개를 막 한꺼번에 막 할머니 정정하시네. 연세가 어떻게 돼서 할머니 가족은요. 막 한꺼번에 막 밀어서 물 밀듯이 밀어붙여야지. 할머니가 하나 대답하고 나가 소리를 못해. 막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그것도 탐문의 하나 기법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물 밀듯이 질문해야 돼. 그렇죠. 다다다다 질문해야지. 할머니가 하는 사이에 살펴볼 거 다 봐야지. 수도 없이 운동화 봤잖아 형사. 예. 그 운동화가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가 떡하니 그 신발장에 딱 보여. 그 하늘색 운동화요. 아유 덜커덕했지. 이거다 여기다. 그러게요. 얘 지금 할머니가 말하는 손자 한 명 있다고 그러는데 얘가 얘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예. 여기서 잘못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층 아파트는 이 검거할 때 완벽한 대비가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혹시 예, 다이빙 할 수도 있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안쪽에서 할머니하고 형사 얘기를 귀 기울이고 있을 텐데 할머니를 제끼고 확 뛰어들어온다고 판단되면 흉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짬밥이 있는 형사가 항상 같이 댕겨야 돼요. 2인 1개조로 가도 한 사람 조장이 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건 한정판이 흔치 않은 게 여기 있다. 이 집에 있는 아들이네. 예. 이거 손주네. 예.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가 할머니 잘못 왔나 봐. 일부러? 일부러. 이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여기 들으라고. 아닌 것 같다 야. 뭐 이제 들으라고.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안심 딱 시켰어. 그리고 일단 딱 퇴장. 일단 퇴장했어요. 그러나 이제 막 가슴이 콩당콩당했을 거야. 그죠. 지금 몇 집을 다니면서 드디어 나오자마자 그 집 그 주민등록 등본 딱 떼어봐. 예. 발급을 받아. 그래야지 누가 몇 명 사는지 거주자. 딱. 예. 근데 할머니가 거짓말했어. 왜요? 20대 남자가 2명이야. 아까 손주 한 명. 손주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심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할머니의 방어 심리예요. 말을 아예 안 하신 거구나. 아예. 이게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한 명은 분명히 죄 안 진 사람이고 그렇죠. 한 명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그렇죠. 안 알려줬으면. 그게 심리지 보여. 그게 심리지 뭐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자마자 그 집 주민등록번호 딱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20대 남자가 2명이에요. 2명. 즉 말하면 할머니에게 손자가 2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할머니가 한 명이라고 했겠어? 그게 그 숨기고 싶죠. 싶은 한 명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거의 확실시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이번에는 이 팀장한테 보고해가지고 팀장하고 같이 그 집에 가. 예. 가서 이제 눌렀어.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니고 예. 정말로 20대 남자가 나와. 손주인가. 예. 예, 손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형사들은 그 청년의 인상착의를 딴 건 몰라도 알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지. 신발이랑 민머리가 머리랑. 민머리냐 아니냐지. 어때요? 이 나온 친구는 민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형사들이 물어봐요. 주민등록으로 이제 이름 먼저 확인했으니까 예. 땡땡 씨 누구 씨 아니에요? 예. 그러고 딱 얘기하니까 아닌데요. 그건 우리 형인데요. 이렇게 답이 나오고. 바로 형사가 물어보죠. 형 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어요. 이때 이제 이름이 감을 잡은 것 같아. 이 동생도. 이제 뭐가 지금. 며칠 사이에 형하고 할머니하고 눈치가 이상했는데 감이라는 게 오잖아. 그렇죠. 없어요. 왜 자꾸 찾아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귀찮게 해요. 역시 이제 이 친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여기서 확신하지 경찰이. 그렇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형사가 딱 얘기하지. 팀장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제는 잠깐만요.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집안으로 슬금슬금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와 뭐 어쩌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자꾸 그런 말 할 새 없게 또 말 막 붙여가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진입.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이고 왜 여기 뭐 저 누구 씨하고 지금 저 말씀하시는 누구 씨는 형제던데 왜 자꾸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방 슬금슬금 열어보는 거예요. 딱 그 이 방 진입 열려 있는 그 방문을 하나 열었어요. 거기 딱 방문을. 보니까 책상에 앉아고 벽을 탁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응시하는 민머리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찾았다. 그 형사 한 명이 잠깐만요.
우리 형사들이 잠깐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요. 예.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대요. 이때요. 이때 뭐 범인 얘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잡다한 얘기를 엄청 하면서 잠깐만 와서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때 사실은 이때 예. 연락이 돼갖고 한 사람은 영장 받으러 갔어요. 체포영장 체포영장. 받았구나. 이게 거기서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쵸. 또 긴급 체포해서 그 증거라고는 그 CCTV 그거밖에 민머리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체포영장 또 기각돼 버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체포영장 받아갖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끌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우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사무실에 체포영장 만들어갖고 직접 들고 와서 받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급하니까요. 영장을 딱 받아요. 예. 그 영장에 의해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해버리면 그렇죠. 경찰한테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와갖고 사람 막 끌고 갔다 소리 안 들어도 되거든. 그렇죠. 판사가 인정해 준 거니까 1차적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12월 16일 날 범행이 있고 난 11일 후에요. 오. 그 사람을 체포한 겁니다. 체포. 작은 거 하나까지 엄청 꼼꼼하게 절차까지 제대로 지키면서 이 수사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범인은 검거가 됐는데 맞아요. 누구예요 도대체? 요 놈은 23살 먹은 박용우입니다. 23살 먹은 박용우. 네. 얘는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좋은 학교들. 좋은 학교죠. 거기서 전교 10등 내외 들었대요. 공부도 머리도 잘하네.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서울대 법학과를 지원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이제 네. 집이 돈이 좀 있으니까 네.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아이고 저 또 외국까지 가갖고. 그런데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예. 3학년 중퇴를 해버려요. 아 이거 주립 때도 들어가기 엄청 힘들 텐데. 엄청 힘들죠. 뉴욕 주립대도. 예. 근데 거기 심리학과에서 공부하다가 예. 3학년 중퇴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는 이제 귀국을 해요. 네. 귀국한 이후부터 얘는 두문불출이에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두문불출이에요. 오로지 얘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집에서 블레이블루라는 게임이 있대요. 블레이블루. 이거에 완전히 심취돼 버렸어요. 그래서 담배 사러 나가는 거 이외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블레이블루만 하는 거예요. 이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 페인 팬이죠. 형태 돌입한 겁니다. 예. 그 나름대로 유능한 인재였는데 그 머리가 좋고. 전도유망한 좋은데. 청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청년인데 그러면 얘가 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 새벽 06시 30분에 범행이 있잖아요. 네. 그날 새벽 게임을 하던 도중에 예. 그 게임을 여러 사람하고 하나 봐요. 그 상대가 있나 봐요. 예, 그렇겠죠. 그 게임을 하다가 평소에 지가 아주 싫어하는 캐릭터가 있대요. 예. 지가 싫어하는 캐릭터하고 예. 게임을 하다가 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몰입한 사람인데 예. 여기서 이제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열받았다 이거예요. 이 이유로. 예. 그래서 얘가 결심한 게 뻘떡 일어서면서 그랬대.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사람 하나 먼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가 게임 캐릭터한테 진 분풀이를 예. 지금 벌떡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눈에 띄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인다고 생각하고 기나간 거예요. 아무나, 누가 됐든. 이런 개 뭐 같은 놈 정말 이거 아이고. 열받아갖고 진짜 이 피해자분이 얼마나 이 새끼 많아- 나가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예. 제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가요. 진짜 들고 나간 거네요.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 눈에 띄는 사람은 대문 앞에서건 어디건 아무나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 내가 죽여버린다고 생각하고 기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오던 26살 피해자 김 씨예요. 그 성실하게 일하던 청년. 이 인생을 놓고 보면 지놈이랑 지놈은 잘 처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놈이고요. 어디 비할 수도 없는 성실한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아우. 그냥 나가자마자 제일 눈에 먼저 띈 그 김씨 그 청년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쫓아가기까지 하니 나쁜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교수님. 그 막 분이 안 풀려갖고 씩씩거리고 한 것도 다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피해자고 일면식도 없잖아. 일면식도. 이야. 이게 이 새끼가 사람을 죽인 이유의 전부예요. 이런 쳐 죽일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리고는 이 자식 저 씩씩거리 놓쳤다고 씩씩거리 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기 들어와가지고 식칼을 물로 씻은 다음에 주방에 도로 갖다 놔요. 어허. 사람 죽인 그 칼로 칼을- 지네 집 요리해 먹을 모양이에요. 아유 나쁜 놈의 새끼. 처음에 저 집에 오자마자 그 식칼에 묻은 피를 씻었는데 네. 처음엔 세면대에서 이렇게 씻었대요. 화장실. 그러다가 잘 안 지워지니까 주방 싱크대로 가가지고 주방 세제로 재차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아휴. 나 진짜 이거 열받아가지고 이 광경을 이 짓을 한 이 또라이 새끼 이 행동을 네. 집안 가족들은 전부 주무시느라고 못 봤어요. 이 시간대가 네, 그 시간에 잘 때라 못 봤던 겁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정말. 나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화나요. 화. 네. 잘 처먹고 잘 사는 새끼에서 말이야. 열심히 일한 청년이 왜 죽어야 돼?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요. 페인처럼 게임만 미치광이처럼 게임만 한 그런 이런 한심스러운 인간한테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러니까요. 이게 하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 이런 게 너무 화나요. 아유 참. 자, 이 새끼는 살인죄로 당연히 이 재판이 넘겨졌죠. 이때는 언론에서 이 자식에 대해서 네. 묻지마 살인이라고 네. 계속 보도가 됐었고요. 이 당시에는 예, 뭐 전부 다 그 언론인 보고 수긍하는 형태. 그냥 묻지마 살인이다. 근데 이거 사실은 묻지마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살인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면서도 얼마나- 이 자식한테 징역 25년 줬습니다. 26살 먹은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50년은 될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26살 억울하게 죽은 청년 나이 계산한다면 25년 주면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건 51세 기준으로 나 열받아요 이거 정말. 그리고 이놈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50도 그럼 안 돼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일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는. 이 새끼 어떻게 살겠어요 이 인생을. 나쁜 뻔할 놈의 뻔짜죠. 그래서 이 새끼 징역 25년 받았다는 게 야구고요. 이 자식 더 괘씸한 거 있어요. 재판 과정에 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지가 어릴 적에 내가 범죄라고는 전혀 몰랐었는데 내가 미국 유학에서 실패를 하고 한국에 오면서 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임 중독자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뭐 누구 탓이에요? 지놈 탓이지. 개뿔이 남보지 이거 무슨 고려할 만한 그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아니 그리고 참나, 씨. 지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 분노의 감정은 왜 느꼈어? 내 말이요. 웃기는 놈이 웃기는 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미국 유학에서 실패하고 한국에 오면서부터 감정을 못 느끼는 게임 중독자가 됐다. 지 입으로 이렇게 했어요. 한심스러워.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한테 사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판사가 했거든요. 네. 여기서 더 열받아요. 이 최후 진술인데 왜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 이런 새끼한테 어떻게 25년 주냐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뻔뻔하구나. 이거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25년 갖다 돼요, 교수님? 돈은 좀 있으니까 변호인 선임한 것 같아요. 짱짱하게 했겠죠. 예.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정신 감정을 자기들이 했나 봐. 예. 특별한 이상은 없으며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하다는 답변을 얻어 예. 더 이상 변론할 게 없지만 예. 피고인을 범죄자로 만든 우리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치해달라. 무슨 책임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맛이 살짝 갔고 거기에다가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대요. 무슨 책임이요? 무슨 책임일까요, 그게? 그래 저 치열한 경제 입시 경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사회 책임이라고 변호사는 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이 지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도 어이가 없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마탱이가 갔다면서요. 그게 무슨 우리 지 혜택 다 볼 거 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하면 꺼내지 말아야죠. 내 말이요. 그런 놈을 우리 사회에다가 꺼내놓지 말아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 처하고 미국 유학까지 한정판 갔다가 사가면서 저 잘 처먹고 잘 살았는데. 이런 놈이 무슨 우리 사회가 무슨 뭘 잘못했냐고. 나 어이가 없어갖고. 어이가 정작이 책임져야 되는 우리 사회는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같은 거예요. 잘 처먹고 잘 사는 새끼들한테 무슨 사회 책임 따지고 있습니까?
물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축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건 존경받아야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세금 포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기업 운영한 사람들한테 한정된 얘기예요. 그럼요. 맨 세금이나 포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새끼들은 여전히 나쁜 새끼예요. 뭐 하여튼 뭐 그거 됐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25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죠. 팔팔 뛰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또 검찰도 당연히 항소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변호인은 또 너무 형량이 25년도 무겁다고 항소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 항소 상고 다 기각돼 갖고 25년형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2010년도니까 2035년이면 기어 나와요. 사이코패스가 하나 다시 우리 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젊은 놈이 젊은 35세 아니지 이제 40 몇 살. 40 몇 세의 젊은 사이코패스가 우리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2035년도에는. 아니 그리고 교수님 봐봐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요. 심신미약도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면 가중해야 된다니까요. 내 말이요. 왜 이렇게 변호사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얘는 사이코패스야. 남의 감정을 못 느끼고 뭐 잔혹한 행동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처박아 놔야죠. 못 나오게 해야죠.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현재 복역 중입니다. 25년형을 받고요. 진짜 피해.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원인 관련돼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가 회자됐겠어요. 그랬겠죠.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게임 중독. 근데 이 게임 중독이라는 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게임 중독이라고 뭐 게임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게임에 중독돼서 그게 그건 영향을 아니죠. 받아서 범행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많진 않죠. 네,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거를 그 걔가 게임에 좀 심취됐다는 이유 하나만 들어가지고 그냥 무슨 사건 나면 한동안은 무작정 게임 때문이다. 중독에 뭐 취해서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회자됐거든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상관관계 자체가 입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죠. 이 게임하고 범죄와의 이 상관관계가 비례한다? 이런 논문도 없고 그런 논거도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이거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고. 다만 지가 지 입으로 내가 게임 중독자가 돼가지고 저지른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지가 지 입으로 법정에서도 네. 그 진술은 명백해요. 그건 뭐 이거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또 네. 그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을 일으킨 이 박가의 또 친구가 있어요. 범인 친구요? 네, 범인 친구. 네. 그 뭐 신문 기자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신문 기자였던 이 박가의 친구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지 친구 말하는 거예요. 박가. 네. 범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네. 엄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걸 전제한 다음에 그래놓고 또 여기 이 친구 이 기자라는 사람도 자기 친구라고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변호사하고 유사한 주장을 해요. 뭐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범인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려요. 교육 시스템? 아까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변호사 얘기 있잖아요. 그게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교육 시스템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과도하게 경쟁적인 좋은 대학 막 가야 된다. 네. 좋은 대학 못 가면 실패자다. 이렇게 하는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친구랍시고 이렇게 웃기고 있어. 기자라는 사람이 그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났겠죠. 그럼요. 야, 인마 아무리 네 친구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하고 이제 독자들이 난리를 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이 대단해요. 그냥 왜? 냅둬요. 내 소신껏 난 쓴 거야. 그런데 그게 12년간 게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이 기자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SNS에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 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예. 골 때립니다. 이거. 뭐예요? 자신이 대학 유학 시절에 또 이 사람도 유학파인가 봐요. 예.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평을 해요. 아이하.
그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예. 그 여자가 못생겼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갔다는 말을 했어요. 이거 지금 같으면 처 맞아 뒤질 일이에요, 이거. 미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그녀를 보고 이렇게 썼어요. 그녀를 보고 성욕이 들었던 내 친구, 즉 말하면 가해자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못생긴 그러니까 여자한테? 못생긴 여자한테 내 친구가 성폭행을 한 것 자체가 자식 이거 이상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정말 못해. 이거 인간 쓰레기네. 이거는 쓰레기 이런 같은 생각이네요. 정말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생각했다. 이런 글을 2021년도 SNS에 올리는 거예요. 21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자기 친구 박가가 뭐 이런 일 했다고 옹호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는데도 버틸 수 있었는데 강단으로 버텼는데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하니까 옛날 게 소환되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과거가 추적당하는 거야. 소급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삭제하는 거야.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게 아니 아무리 인성이 바닥이어도 이런 말을 게시글에다가 쓸 정도면 사람이 인성이 얼마나 이런 개판났다는. 사람 기자라고 그러면 사회의 목탁이라고 그러는데 예, 기자는 사회의 목탁입니다. 사회를 깨우치는 사람들의 왜? 목탁을. 이런 사람이 기자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적어도 지금 나와서 지금 확인된 사실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기자로서 자격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제가 잘못 정보를 접해가지고 그냥 이거 소개한다고 하면 더 좋겠어요. 차라리요. 차라리.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본인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제가 12년 전에 유학 시절 중 블로그에 썼던 두 편의 글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사과드리고 또 해명을 하려 고민 끝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도 갑작스레 과거의 글들이 현재로 소환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하고 이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아니네요. 거죠. 사실인 거죠. 어떻게 성폭행 피해자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친구의 그 친구예요. 그나몰래 그 밥이야 똑같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뭐 형사처벌 받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지금 그 당신이 쓴 이 글은 정말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처벌을 해야 돼. 맞아요. 이거 교수님. 어디서 이런 저는 피해자가 이 글을 보면 너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냥. 너무 치욕스럽고. 물론 너무 그게 이제 외국 유학 시절이니까 아마 국내 여성 얘기한 아닐 것 같지는 수도 않아요. 그래- 그렇다 뭐 손치더라도 이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여자가 못생겼는데 그 여자한테 성폭행을 가하는 내 친구놈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디서 이게 지는 뭐 조각같이 만들었나? 그러게 얼굴이 궁금하네. 에이. 그리고 세상에 못난 것들이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들이 세상에 찌질이 못난 것들인데 자기 얼굴 완수나 잘하지. 뭘 말하고 있어. 이 사건은 이 범인 이 박가가 피해자에게 공격을 시작한 시간이 정확하게 06시 36분 08초예요. 예.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CCTV에 두 사람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진 게 이제 도망가니까. 예. 그리고 이놈이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시간은 네. 그러니까 다시 찍힌 시간. 예. 팍 사라지고 둘이 있다가 팍 사라지고 다시 혼자 와서 씩씩거리는 시간 그게 06시 36분 22초니까 범행은 칼 막 휘두르고 한 범행은 정확하게 14초. 어휴, 범행 과정이 전체가 14초 만에 세상에.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노래 불렀어요. 노래. 뭐요? 밤길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귀에 이어폰 꽂지 마라. 휴대폰 보면서 가지 마라. 네, 제가 네, 노래 네. 부르죠. 네. 이유 있어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이어폰을 낀 상태로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척을 더 못.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나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들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무방비로. 그래서 진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도보할 때 이어폰 금지. 걸어 다니실 때. 네, 그렇지. 저 교통사고 날 가능성도 엄청나게 맞아요. 많고, 예. 그다음에 범죄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사회 활동할 때
귀가 뜨여 있고 눈이 보인다는 얘기는 내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위험 요소로부터 항상 내가 조심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태여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막아. 어두운 밤에 선글라스 끼는 것과 같은 귀를 막고 댕깁니까? 맞아요. 위험해요. 절대 구독자님들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하지. 이 청년도 이어폰을 꽂고 집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물론 다 와가요 집에도. 그래서 이 새끼가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고 칼로 마구 찌르는데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그게 안타깝고요. 아이고, 예. 이 피해자 발견 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 관계자예요. 이분이 119에다 신고했어요. 그 당일날 일요일 미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성당에 그분이 나왔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거고요. 네. 근데 혼자서 역부족이죠. 그렇죠. 어떻게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네. 이때 응급조치하는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막아줘야 돼 압박으로. 나는 출혈 부위를 네, 그 부위를 압박해요? 뭐 옷을 찢건 뭘 하건 갖다 대고 무작정 막고 119에 신고해 줘야 돼요. 그래야 피가 덜. 그나마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밖으로 출혈되는 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부검 결과를 봤더니 운도 없어요. 이 청년이. 왜요? 이 흉기가 네.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이 갈비뼈랑 뼈 네, 사이를요. 갈비뼈를 관통하면서 폐를 직접 공격합니다. 아이고. 폐를. 이게 갈비뼈에 탁 걸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깊숙이 안 들어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장소에서 약 200m까지 도망친 것으로 봐서 최선을 다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해 도망간 거예요. 폐를 폐가 손상당한 네. 상태에서 200m 정도로 뛰어간다는 뛰어서. 거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호흡도 막 지금 못 할 하는데. 텐데 예.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초인적인 노력을 다해서 살고자 했던 겁니다. 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운 청년이 사망을 했고요. 이 박가인놈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이제 부모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관심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사람과의 관계 단절의 문제점이 부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맞죠. 결국은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게 사람이 타인이 나처럼 존중받아야 되고 중요하고 해코지를 하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려 그러면 관계성에서 그런 걸 다 그러면,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뭐 안타깝죠. 그 검거 당일날 형사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 네. 아까 책상에 앉아서 벽을 쳐다봤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예. 이 박가가 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눈 뚫어지게 봤냐면 회오리 그림이 있어요. 회오리 그림. 돌아가는 소용돌이 같은 그 회오리 그림이 그 여러 장 벽에 붙어 있었대요. 예. 그걸 뚫어지게 이놈이 응시하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걔가 갖고 있던 노트 있죠. 네. 노트에도 여기저기 회오리 그림과 함께 사람 형태의 그림이 있어요. 예. 이제 근데 또 칼을 들고 있는 낙서도 잔뜩 있었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회오리 그림 속에 이게 사람 이렇게 가운데 들어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게임 속 캐릭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예. 지가 그린. 근데 이놈이 회오리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뭔데요? 이 회오리가 뭐냐면 자신이 회오리 가운데에 있고 예. 중간에 있고 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겹의 원이 예.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아까 그 교수님 이거 뭐 그 정신 감정 의뢰 때 이상 없었다고 이상 그러잖아. 없었다 그러는데 근데 사이코패스 기질만 있었다고 그랬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시작되는 시점일 네.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딱 그 검사를 할 때 그 어떤 그 컷오프 라인이나 뭐 아니면 어떤 아주 두드러진 임상 증상이 안 나와가지고 뭐 어떤 정신 이상이 있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막 뭔가 이상은 시작이 있어요. 막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예, 예. 이기석 부장검사가 공주 치료감호소 이제 지금 이제 국립법무병원이죠 공주에 네, 네. 거기에다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나온 건 없었던 거고요. 네, 얘가 회오리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치료감호소에 이상하게. 보내서 진단을 받았던 예, 겁니다. 예, 예. 얘는 구속된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미화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술로 일관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또 열받아요. 죽이고 나서 마음이 더 편해졌다. 이 자식 확 누군가 죽여주고 누군가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더 찔렀을 것이다. 아주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놈은 쳐 죽일 놈이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야 오늘 이 피해자 부모가 분해서 어떻게 이거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생떼 같은 자식이죠. 그 생떼 같은 자식 길러놨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하루 아침에 에휴. 아유 진짜 막 너무 원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 사건은 정리가 됐고요. 얘는 뭐 증말하면 이 이상동기 범죄자들 그 공통적인 그 언어 있잖아요. 네, 내 삶이 잘못된 건 전부 세상 탓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거는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인지적 합리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나를 괴롭히게 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지가 혼자서 제가 나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와서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얘들은 네. 늘 나를 괴롭힌 저 가해자를 내가 공격한 건 정당한 거야. 남탓. 그리고 인지적 합리화 이런 짓을 한다는 거고요. 공격할 때 두려움이라든지 죄책감도 안 느끼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행동이야. 나는 그러니까요. 내가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뭘 하겠냐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수가 자신을 보호하는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저 갈등하고 혼자 복수하고 지랄한 거예요. 배기 싫어요. 마지막으로 아픈 사연을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데요? 이 억울하게 생을 달리한 청년 김 씨의 아버님이 밝힌 내용이 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예요?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옷에서 신춘문예 접수처 주소가 적힌 쪽지가 나왔다. 아유. 그러니까 신춘문예에 대해서 소설 시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평소 시를 쓰며 시집을 내고 싶다고 해왔는데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유고 시집을 낼 생각이다라고 밝혔어요. 만약에 이 유고 시집이 나오면 저꼭 사서 보고 싶어요. 그렇네요. 아마 그동안 습작한 그 노트에 그쵸. 시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한 편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었어요. 아이고, 마음 혹시 아파요. 우리 방송을 아버님이 보시면 소개 좀 해줘. 저한테 그 시 좀 보내주시거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억울한 청년 김 씨, 이 청년은 사무실에서 집까지 40분 거리래요. 네. 걸어서. 걸어서. 그 거리를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 그거를 들으면서 귀가를 하다가 악마를 만나가지고 생을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너무 속상한 그런 사건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뭐 불편하 또 마음이 안 편하시네.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예, 어찌됐건 국내 살인 사건 분석 제 5화 이거는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일단은 그 당시 기준으로,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잠원동 뭐 이상 살인 사건 뭐 그냥 그거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잠원동 살인 사건. 그러니까요. 이렇게 잠원동 노상 살인 사건. 맞아요. 뭐 이런 정도로 제목을 붙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교수님 이런 류의 사건은 우리가 한동안 그 용어를 어떻게 지칭할 것이냐의 문제랑 그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근데 저는 정확한 게 미국에서 내린 정의라고 생각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왜냐하면 동기가 없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죠.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무동기 범죄.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동기를 우리가 추정하기 일반적인 사고로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똑같은 살인인 거예요. 맞아요. 그냥 살인이에요. 네. 오히려 더 따져보면 더 나쁜 살인이에요. 이해관계도 없이 그렇죠.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 예. 예, 오늘은 제5화 김복준의 국내 살인사건 분석 잠원동 노상 살인사건 이렇게 정리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그 청년 김군 26살 생떼 같은 그 김군의 명복을 빌고요. 특히 아버님 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